풀백처럼 빠져있던 호이비에르가 전진하면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데니스가 호이비에르에게 붙어있죠. 마찬가지로 탕강가에게 향하는 패스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탕강가를 막아야 할 마시나까지 손흥민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탕강가의 앞 공간이 많이 비어있네요. 반대로 말하면 손흥민 하나에게 왓포드 선수가 셋이나 붙은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왓포드에게 승리하면서 3연승을 거뒀는데요. 오늘은 누누 감독의 손흥민 활용법과 토트넘의 공격 전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은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을 하는 장면인데요. 먼저 중앙 미드필더들의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스킵이 중앙에 있는 반면 호이비에르는 상당히 측면으로 빠져있죠. 마치 풀백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럼 왜 호이비에르를 여기에 뒀냐? 이건 손흥민을 가급적 중앙에 두기 위해서예요. 이날 토트넘의 우측 윙어는 손흥민, 좌측 윙어는 베르바인이었죠. 보이다시피 베르바인은 가장 측면에 붙어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상대적으로 중앙 쪽 하프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데요. 이 차이는 전적으로 풀백의 위치에 의해 발생됩니다. 탕강가는 높이 올라왔는데 레길로는 후방에 머무르고 있어요. 손흥민은 탕강가에게 측면을 맡길 수 있었지만 베르바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베르바인은 가장 측면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보통 가장 측면에 있는 선수는 득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접 슈팅 각도를 만들려면 중앙까지 파고들어야 하는데 이때 상대 풀백과 센터백, 나아가 수비형 미드필더 등의 저항까지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크로스를 올리는 등의 지원 임무가 수행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득점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죠. 손흥민을 득점을 노리기 좋은 중앙에 두기 위해서는 탕강가의 오버래핑이 필수적이었고 그 탕강가를 편하게 올려주기 위해서 호이비에르가 뒷공간을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양 풀백의 히트맵과 윙어들의 터치맵을 보면 이러한 누누 감독의 의도가 꽤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아니 그럼 굳이 손흥민을 오른쪽에 둘 필요가 있나? 공격력은 탕강가보다 레길론이 뛰어날 텐데 손흥민을 왼쪽에 두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이 이유에 대한 답이 상대편인 왓포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왓포드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를 하나 꼽자면 여기 있는 사르인데요. 개인 능력이 뛰어나고 발도 빠른 이 선수는 혼자만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의 에이스입니다. 개인적으로 리버풀의 마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가 마네급이라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왓포드가 사르가 있는 우측 지역 위주로 역습을 전개할 것이 너무도 뻔히 예상됐어요. 아마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레길론을 상대적으로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경기 내에서도 이 둘이 아주 많이 맞붙기도 했고요. 때문에 베르바인은 가장 측면에 머물게 됐고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직접적으로 노리긴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누 감독은 알리를 올려서 얘가 여길 노릴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좌측부터 베르바인, 알리, 케인, 손흥민, 탕강가로 총 5명이 최전방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전방에 많은 숫자를 둔 이 모습은 지난 경기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데요. 내용적으로 많이 아쉬웠던 저번 경기 리뷰에서 저는 후방에 많은 숫자를 뒀음에도 롱패스로 전개가 이뤄졌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알리가 상당히 아래까지 많이 내려와 있죠. 장면에서 보이지 않는 풀백들까지 포함하면 후방에 총 7명이나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 울버햄튼은 5명밖에 없습니다. 이는 즉 전방에선 3대5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이죠. 토트넘이 롱패스를 때리더라도 수적으로 훨씬 열세에 처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이 볼을 받아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누누 감독의 답은 그래? 그럼 전방에 많은 숫자를 두면 되겠네 였습니다. 알리의 위치가 그런 의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다만 그냥 전방에 많이 세워두고 롱패스만 때리는 건 아니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산체스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왓포드는 수비시 4-5-1처럼 위치했는데요.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 정도 위치까지 볼을 전개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상으로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가 문제였죠. 왓포드가 전방 압박을 포기한 대신에 중원과 후방에는 숫자를 잔뜩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양 윙어들도 측면에서 두 줄 수비를 함께 도와줄 수 있었고요. 유일하게 중원에 위치한 스킵에게 향하는 패스길은 원톱인 조슈아 킹이 막고 있었습니다. 전개하기가 꽤 답답한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산체스가 앞으로 직접 전진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위치만 봤을 땐 중미인 호이비에르나 스킵보다도 높죠. 이렇게 되면 왓포드 입장에선 센터백인 산체스에게 안 붙을래야 안 붙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 1차적으로 반응한 건 좌측 윙어인 데니스였는데요.
패스였는데요. 측면 수비를 돕던 데니스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탄강가에게 향하는 패스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산체스가 직접 투입하기 위험하다면 호이비에르를 거쳐서 이렇게 넘길 수도 있었죠. 일단 탄강가에게 볼이 투입되면 다음으로는 쿠츠카나 마시나가 붙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누가 가던 간에 손흥민 근처에 있는 선수 하나가 탄강가에게 붙는 셈이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토트넘은 우측에서 순차적으로 짧게 전진하는 것을 노리곤 했었는데요. 실제로 통계상으로 우측 공격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측 공격은 산체스뿐만이 아니라 풀백처럼 빠져있던 호이비에르가 전진하면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데니스가 호이비에르에게 붙어있죠. 마찬가지로 탄강가에게 향하는 패스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탄강가를 막아야 할 마시나까지 손흥민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탄강가의 앞 공간이 많이 비어있네요. 반대로 말하면 손흥민 하나에게 와포드 선수가 셋이나 붙은 셈입니다. 당연히 호이비에르가 탄강가에게 볼을 넘겼어요. 하지만 탄강가는 볼을 받고서 앞의 공간을 활용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다시 호이비에르에게 볼을 넘기는 걸 선택했는데요. 마시나가 빠르게 붙어주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손흥민에게 붙어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다 과감하고 빠른 돌파가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좌측 센터백인 시에랄타가 탄강가를 막기 위해 빠지면서 손흥민이 직접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 장면에서 손흥민이 탄강가에게 한마디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전진해달라는 주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방금까지는 우측에서의 전개 방식이었고 좌측에선 약간 달랐는데요. 토트넘이 호이비에르를 우측 풀백처럼 빼는 등 우측에 의도적으로 숫자를 늘렸기 때문에 와포드도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때문에 가장 측면에 위치한 베르바인의 앞에는 꽤 넓은 공간이 허용됐죠. 그래서 토트넘이 준비한 또 하나의 옵션은 이 베르바인의 앞으로 크게 방향 전환 패스를 넘겨주는 것이었어요. 산체스가 보내주기도 했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호이비에르가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시소코는 토트넘의 이런 방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 한 발 빠르게 캐스카트에게 반대편 막으라고 손짓을 하고 있네요. 좌측으로 전환이 된 이후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알리와 케인, 손흥민의 움직임이 꽤 흥미로웠는데요. 케인은 이렇게 파포스트 쪽으로, 알리는 니어포스트 쪽으로 침투하면서 베르바인의 패스를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중앙으로 움직였어요. 알리와 케인은 모두 헤더에 꽤나 강점을 지닌 선수들입니다. 베르바인으로부터 크로스가 투입되는 것을 경계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와포드 선수들이 알리와 케인에게 붙어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중앙 약간 뒤에 위치한 손흥민에겐 약간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헤더보다는 양발을 활용한 슈팅에 능한 손흥민에게 가장 알맞는 자리였어요. 손흥민을 포함한 전방 선수들의 장점을 잘 살리는 콘셉트였습니다. 이 전술에도 우려스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승리한 경기 리뷰를 다루는 영상에서 이 점을 다루기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다음에 관련해서 다룰 부분이 나온다면 그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